예,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4일 잘 쉬신 분들은 4일 쉰 만큼 다시 또 리듬을 회복하려면 4일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며칠째인가요, 이제? 한 4일 아직 안 됐나요? 4일째인 것 같은데. 자, 놀면 반드시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 월요일 날 강의하는 저도 그렇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화요일 날 다시 강의 시작하면은, 좀 몸도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4페이지 기본서 164페이지 등록 면허세입니다.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요,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 공부했어요.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취득세는 그 취득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을 합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다시 결정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항상 세금 계산한다는 거. 그럴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고요.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머리끌 짧다서 여러분 어떻게 외웠습니까?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시가표준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지, 그죠? 그런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빵원 되니까 곱하기 세로면 다시 산출색 빵 되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고한 가액 또는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시가순액으로 과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자, 무상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인데요. 무신고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 과세표준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신고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한 가액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게 신고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시가표준액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신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는 신고한 게 시가표준액 미달하게 신고됐는데 어떤 간에 나중에 그 시가표준액보다 다른 가격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그랬을 때 그때도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실제 취득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일부러 그냥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으로 세금 계산돼? 시가표준액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납세자에게 조세 포탈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뭐 검증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검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를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잘못 신고한 거였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도 여태까지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런 경우에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가격이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을 다시 제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차후에
그 확인된 금액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또는 뭐 신고한 가격, 시가세 내고 신고한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무엇을 과세 표현할 수 있다?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부족액만큼 추징하고 또 불성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하여튼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우리 취득세, 지목 변경 같은 그 간주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한 가액.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전의 시가순액을 뺀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을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건축돼 있고요,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증축 등, 증축.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다. 이럴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 증가한 가액. 하여튼 간주 취득은 취득세 과세 표현은 뭐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우리요. 취득세 이제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가베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서산 내려가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요. 그랬을 때, 자, 립싱크하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놓고 가서 앞에서 한 번씩 진짜 하고 있는 대답을 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숙제 내드렸잖아요. 명절 때도 그렇고 다른 건 안 했어도 명절 전부 치면서 상삼팔, 무동이팔 이건 외웠어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웁니까? 시작. 상삼팔, 무독립815, 유십이십, 원팔, 03시계입니다. 앞동네는 그래도 잘 하시는데, 마스크 쓴 사람들은 지금 대답을 하는 건지 립싱크만 하는지 할 수가 있나.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감기 걸리시거나, 걸리셨거나 이런 분들은, 감기가 심하다, 기침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일주일 쉬었다가 오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 신경 쓰이게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자, 그리고 어떡하나 요즘 어쩔 수 없어요, 요새.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기침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또 뭐 방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8이니까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2.3%입니다.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몇 프로요? 2.8%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1.5%. 이거 등기병이죠, 지금? 여기다 2% 플러스해서 3.5%입니다.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여러분들이 3.5% 취득세,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유십, 20이요. 농지를 매매 교환동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면 유십, 20 몇 프로? 4%입니다. 2%다 2% 플러스해서 4%라는 거. 자, 근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세분화됐죠? 그래서 100만 원 단위 세분화 해가지고 그래서 1.01%부터 2.99%까지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단일하게 똑같습니다.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세대 4주택
부터는요. 자, 1세대 의원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전부 다 합쳤더니 세 채였었다가 거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1세대 4주택부터는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까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거? 4%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2020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에요. 원 2.8%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 8이니까 몇 프로? 2.8%고 0.3시계 받고 내려왔죠.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취득세 편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이것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 적용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그럴 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경세율 4배. 그 다음에 과밀옥 적용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아직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과밀옥 적용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경세율의 2배. 그 다음에 자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의 2배를 뺀 세율이에요. 요거는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나왔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자, 사치성 재산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그죠? 헷갈리게 하는 게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치성 재산 5가지인데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별장 이런 거 등록할 때 표준세율 몇 배로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 별장, 고급락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 하지 않는다? 60일. 하여튼 올해 취득세에서 60일입니다. 무조건 30일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세율 특례도 있는데 특례 세율은 안 했고요. 이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세금 계산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 주소지의 물건 소재지예요. 원칙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예요. 취득세가 아니라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네? X? 진짜로요? 네? 자, 여러분. 각각의 토지 소재지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것은 강남구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네? 자,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건 해운대구에 이렇게 각각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네? 저한테 싫어해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이 납세지 부분 강의했는데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저보고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거려? 그러면서 지나간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켰는데 예. 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어떤 오름이 있는데 그쪽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가지고 그 윗세오름까지 공무원이 올라와가지고 거기 토지 위에다가 고기수를 던져놓고 가요? 집으로 보내준 것 뿐이지. 자, 그래서 토지분, 하여튼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다?
각각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납세지가 불분명한, 아직 이런 건 확실치 않을 건데,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하느냐?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해요? 아니면 면적 비율로 안분해요?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면적 비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문자 세무계산에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 언제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증여도 60일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뭐가 틀렸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언제부터가 포인트인데,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2개월 아니에요. 양도세 헷갈리면 안 되고,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아니고, 언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했을 때. 이거 시험에 희한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되게 딱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자, 지금까지 얘기한 신고 납부기한 내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 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와야지. 자, 취득세 지자체 안 내고 등록관세 오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접수한 후 30일 내 60일 내 땡입니다. 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 그랬을 때는 중과세가 된 날부터 사유 발생해도 며칠 내? 60일, 30일이었다 작년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요,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따가 등록면에서 또 나올 건데 추가 신고 납부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뭘 기억하느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요. 취득세. 이 신고 납부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똑같아요. 신고 기한 취득 후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해. 걸렸다 그러면 그냥 좌우지간,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산출세 80% 중과산세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중과산세 오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세는 수용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또 회원권은 근데 제외예요.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애초에 조세를 포탈,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아니구나, 하나 빼먹었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됩니까? 10%. 100분의 10%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 가격이죠. 얼마요? 50만 원. 미만에 이하요?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 취득세는 부가세 먹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뭐 이런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먼저 1번 봅니다. 보시니까 1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순액으로 한다. 국수 공판법 부 이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맞은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합니다. 자, 그래서 X저름들 그래서 뭐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예요. 답이 엇갈렸는데, 자,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국가로부터 유상취득이에요. 그러면 자, 국수공판법 부잖아요.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했다 그러면 신고 또는 신고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의 시가표가 적을 때도 항상 무엇을 과세표해? 사실상 취득가격. 또 연부취득은 뭐로 하고? 연부금액을 과세표한다. 맞잖아요. 국수공판법 부. 근데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상취득이니까 그런 거지 무상취득이었다 그러면 X입니다. 무상취득이면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되는 거고. 항상 확인합니다. 유상취득이니까 국수공판법 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거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지. 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얘는 지금 무상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된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자체에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증보하는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네? 자, 우리 국가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서울특별시에 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부동산 취득해서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고마운데요. 세금은 내세요. 그럼 되겠어요? 어차피 서울특별시 되는 거예요. 제가 도로 건설해가지고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인데 다만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약속을 안 지켜요. 기부 찬합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아요. 순수하게 기부가 돼야 되는데 뭔가 받는 게 있어. 기부 인테이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취득세를 어떻게 합니까?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네? 자, 유십 20이죠? 네, 유십 20. 자, 그래서 뭐 작년에 30회 시험 때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취득세 세율 문제가 작년에 30회 시험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했는데 자, 농지를 이렇게 유상 취득했을 때 자, 세율 농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그때가 농지 유상 취득하니까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시고 매매 교환. 그러면 유십 1%대 2% 플러스해서 3%. 여기 3%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건 하여튼 1,000번에 뭐예요? 30입니다. 유십 20. 그래서 작년에 30회 시험 끝나고서 많은 수강생들이 교수님 유십 20이요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합격생들이 유십 20. 자, 유상승계시도 농지 몇 프로라고요? 3%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X였고. 여섯 번째 봅니다.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세대 4주택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직은 뭐, 인류월 과정이라 아직은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문제화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 연습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자, 답이 또 엇갈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잘 봐야죠, 여러분들. 정확히 잘 봐야죠. 자,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이지,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시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한 후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네? O, X요. 이거 답이 또 약간 엇갈리려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자. 8번 OX요?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네, 그렇지. 등기한 후 60일 아닙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등록관세에 와야죠. 그죠? 그래서 등기한 후가 아닙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출세액의 몇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O, X예요. 자, 단순한 미식 문제입니다. 뭐예요? 100분의 10입니다. 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시하면 10% 가산세 적용되고요. 자, 10번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형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가산세, 산수액의 100분의 80,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O, X요. 아까도 복습했었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하면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둘 중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애니메이션을 이거 순서를 다르게 뜨게 했어야 되는데 오직 안 하고 그냥 저기 했나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납부는 연부 금액을 과세 납부를 하는데 그 연부 금액이 계약상 연부 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는 거. 요거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이거 좀 애니메이션 안 했더니 다 뜨네. 진짜 오늘 파이네, 파이 오늘. 자, 건축물을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요,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갑자기 목소리 커지네, 여러분들. 자, 해설이 막 밑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시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막 자신 있게 막 대답하시는데. 3번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등병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의 지목병이 등병이에요? 이때는 지목병이 등병입니다. 원칙 지목병 경우는 증가한 가액이지만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등병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지목병이 등병을 과세표준합니다. 애니메이션 안 했구나. 4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이에요? 1,000분의 28이에요? 네? 자, 1,000분의 23, 0,3시계죠? 네, 0,3시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다섯 번째,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6억이고 한 경우에 취득세 편세는 1,000분의 10, 1,000분의 18. 그런데 요거 정답은 뭡니까?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뭐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팔 2.8%입니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6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6억 원 이하니까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0분의 11%가 아니라 신축했으니까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원
8, 2.8%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격이 6억 원일 때 1%지 신축은 원시축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또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이에요? 포인트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가에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꼭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세 적용이 된 날부터 30일에 60일이에요? 하여튼 취득세에서 올해 며칠 나왔다. 30일, 60일 나오면 무조건 며칠이에요? 60일이고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중과세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합니다. 보통징수 아닌 것보다 신고납부라는 거예요. 포인트 세 가지 꼭 확인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기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항상 주의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아니라는 거. 외국에 주술분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자,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네. 자, 이거 애니메이션을 저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그 애니메이션 안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금방 이제 2월 이제 시작되면서 금방 이제 남녘에서 봄 소식 들려오고 산수유 피고 자 그러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면서 오늘도요 자 화이팅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여러분요 16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64페이지 표입니다. 자 보시니까 등록면허세인데요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또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이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문제 그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최근에 있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온 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가 나온 애도 최근에 있었는데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고요. 어떤 간에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어떤 성격에서인지. 자, 취득세랑 또 항상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등록면허세가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한 문제가 이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가끔씩 정답 지문으로 잘 나왔어요. 납세지가 지문에 잘 나왔고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29회 시험 때도 종합문제에서 납세지가 정답 지문이었었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이제 내야 되고, 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납세 절차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 한 문제 나올 때 주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 때도 특정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 또 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64페이지 목차 내비게이션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항상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말씀 항상 드렸고요. 165페이지 제1절 등록면허세 정의 및 특징입니다. 먼저 여러분요, 정의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 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유치는 뭐 도, 구, 구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리고 참고 등록면허세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 등록의 의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처음 강의 듣는 분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요. 2011년도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따로 신고 납부했었습니다.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통합을 시켰죠.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가지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은 자, 어떤 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냐? 소유권 보전 등기요. 건물 신축하잖아요. 그 원시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등기. 자, 이거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유상취득의 경우 4%잖아요. 그럼 4%를 내면요. 옛날에 취득세는 2%였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등록세가 60, 20, 1,000분의 20. 유상취득의 경우 60, 20 몇 프로였어요? 2%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무에 있는 분들이, 제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록세는 뭡니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등록세는 없어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요. 요 사항이 면허세하고, 오늘 이런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11월, 12월 설명드렸고, 오늘 1, 2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은요,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요 면허세를 통합시켜 가지고 2011년도에 어떤 게 신설이 됐어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우리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 면허세는 현재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분과요, 줄여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면허분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거예요. 등록세 일부. 그래서 등록세 일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조세 총론부터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그러면 을이 뭘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을이 제가 등록면허세,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면허에 대한 건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참고 등록면허세 그 내용은 제가 탄생 배경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고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165페이지 맨 아래 거요. 참고 등록의 의의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것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만 여기 비출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왜 제외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제외하고.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매출이요. 자, 그래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얘네들은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29회 시험 때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그 29회 시험 고해에 요게 이제 개정세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1번, 2번만 있었고 3번, 4번이 없었는데 29회 시험 그때 고해에 재작년에 그때 이제 개정세법이었는데 제가요
두 개였다가 두 개가 추가돼서 네 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오주선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 오주선다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갑자기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문제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이 네 개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붙여서 깔아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5번 지문에 해가지고 문제 냈었는데 29회 시험 때 똑같이 5번 물론 5번 정답 내용은 틀렸지만 5번에 정답 있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아이고 사람이 그 똑같아요 누구나 딱 이런 거 딱 보면 개정 내용인데 두 개가 더 추가 두 개 네 개 문제 내기 딱 좋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는 또 안 나오겠지만 1번이요. 광어권, 어업권 및 양식어권에 취득했다는 등록. 무슨 얘기냐? 어업권, 광어권 같은 것은요. 여러분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서 허가 서류 제출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어업권, 광어권을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업권, 광어권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두 번째 2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의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도 이것도 취득세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을 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3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여러분 취득세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이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기 비용만 받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해하면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166페이지 갑니다. 특징이요. 양가로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줄글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재산권의 유통거래 과세는 유통세고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예요. 양가로 2번 그러다 보니까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자 당연히 뭐 뒤에 또 나오지만 밑줄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요?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4,800원 나왔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양가로 3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정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들이 가끔씩 등록면허세는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이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기초적인 설명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데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예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 보겠습니다. 자 갑인한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관세 어쩌다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이고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에? 안 돌려준다.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거 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한식 뷔페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깔려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선불 내고 들어가서 딱 음식 깔려 있으니까 밥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먹고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제가 저녁 강의 들어올 때는 제가 식사 시간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는 시간을. 자, 그런데 10분에서 15분 내에 밥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루는 한식 뷔페, 자 보세요, 한식 뷔페 거기 단골로 가는 한식 뷔페 가가지고 선불로 냈어요. 그리고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2,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분, 15분 만에 밥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자,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선불로 낸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어요. 밥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 되고. 또 등록면허세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습니다. 근데 을 명의로요,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을이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요. 자, 을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입니다.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이건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자, 얘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그냥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돼서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또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래요. 아유, 오곡밥 좋죠. 그래서 오곡밥을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5곡인지 5개 곡식이 들어있는지 세봤습니다.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네. 아, 진짜 사장님, 5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보세요. 이거 사곡밥이지. 아, 진짜 사기치시고 말이야. 돈 빨리 주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자, 얘가 등기하는 실적 권리가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자, 밥 먹었어요? 안 돌려줍니다. 밥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3번의 꽃표시 봅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가세 원칙에 대한 꽃표시 내용을 보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등록세 부과한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 쫙 양가로 3번 밑줄이고, 여기 그 명의자에게 등록세 부과한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등록면세는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고요,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계세목은 개별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 정률세, 여기까지는 우리 심에 관계된 5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고, 등록면허세는 근데 다만 종량세,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말소등기, 변경등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건수과세 없으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서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도구고요. 도구고. 그 다음에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본격적인 내용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